면접하다 보면은 대다수의 공백 기간이 다 있잖아, 친구들. 맞아. 다 있어, 진짜. 네, 맞아. 있어. 근데 내가 느꼈더니 되게 신기한 게 공백 기간이 되게 큰 친구라고 생각해. 맞아. 6개월은 6개월 나도 6개월 어떻게 해요? 막 이러고 6개월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1년은 거의 죽기 직전이야. 2년 있으신 분들은 난 취업 못해. 이렇게 이미 말기. 말기. 중증. 그래서 이거에 대해 사실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케이스 너무 많이 달아왔잖아요.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각자의 어떤 고민이 조금 해소되실 것 같아. 맞아요. 근데 저는 약간 공백 기간을 접근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눈높이를 뭐 학점 낮은 거는 조금 낮긴 한 거야. 내가 성실히 알아보고 있는데 공백 기간이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있는 것이다라는 그 선상에서 일단은 좀 이 관점을 바꿔야 맞아. 나도 그런 게 아니고. 정도 차이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요 차이인데 있다. 그래서 뭐 너도 면접관 너도 있잖아 이런 관점에서 그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5개월하고 20일 있는데요. 뭐 1년하고 1년 한 달 있어요. 1년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러프하게 봤을 때 1년 미만이냐 그리고 뭐 2년이나 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 또 깨알같이 막 이렇게 계산하는 느낌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. 맞습니다. 그리고 얘기를 풀어낼 수 있고 결국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뭐 케이스를 얘기할 거지만 그런 관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. 이걸 어떻게 좀 잘 풀어내서 이렇게 설득하냐. 맞아.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. 뭐 이렇게 그랬네요. 고민이 많았어요. 이런 약간 이런 분위기, 약간 그런 거에 좀 맞추면은 그걸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쌤은 맞아. 저는 이제 좀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케이스가 좀 나눠지더라고요. 먼저 첫 번째로는 공백기에 뭐 되게 알차게 많이 했어.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답변을 할 때 자칫하면 좀 얄미워 보이고, 이거 했어요. 좀 너무 답정너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때 토익 공부했고, 이런 자격증 땄고, 이런 아르바이트 했습니다. 딱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. 뭐 이렇게 맞아. 그래서 그럴 때 저는 그냥 어떤 게 본인에게 좀 부족했고 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런 공부까지 하게 됐다 하는 그거를 하게 되기까지 이 과정도 좀 같이 녹여서 부드럽게 좀 말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게 있어. 근데 뭔가 결과를 못 낸 거예요. 그렇지, 많지. 그리고 아니면 한 게 있는데 이 직무랑 좀 상관이 없거나 근데 이제 들어보면 그분들 또 인생 진짜 세상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. 진짜 하려고 해도 못해, 사실. 그래서 들어보면은 뭐 아침 진짜 8시부터 저녁 뭐 10시까지 하루에 막 12시간씩 막 공부를 했다 하는데 시험에 붙지는 못한 거야.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그냥 하라고 해요. 그래서 하루에 사실 그 12시간씩 6개월 막 공부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.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나가 좀 끈기도 있고 좀 인내심도 있고 한 자리에서 오래 뭔가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은 또 좋게 봐주실 것 같거든요. 맞아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약간 진짜 힘든 케이스인데 정말 한 게 없어. 그럴 수 있어. 약간 이제 그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의외로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복합적으로 보시고 심도에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. 그렇게 좀 섣불르셔도 됐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분들도 좀 있어. 그래서 막 그 인터뷰 할 때 물어봐도 진짜 뭐가 없는 분들은 좀 더 과거로 가서 좀 내가 왜 그 공백기에 쉴 수밖에 없었는지를 면접관님한테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면접관이 들었을 때 그래 대학 시절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좀 6개월 정도 네가 너의 인생에 대한 고민한 거는 좀 이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면접관님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말을 좀 해보라고 해요. 근데 저도 여기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얘기들의 케이스도 되게 엄청 저도 비슷하게 좀 이렇게 케이스가 세게 갈리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전달되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결과를 못 냈지만 그때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
작은 결과 내는 것도 참 힘들다고 느꼈고 맞아. 지금은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. 뭐 이런 느낌 있잖아. 맞아. 들끓었고 나니까 이제 막 맞아. 그런 느낌의 그런 잘 전달이 되면 맞습니다.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근데 또 친구들이 보면은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이거에 대한 되게 기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. 그런 케이스는 저희 좀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? 이제 면접관 분들도 이제 공백기라고 인식이 돼야 질문이 또 되기 때문에 뭐 올 2월에 졸업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 어떻게 졸업하고 뭐 하고 지내셨어요 할 수는 있지만 뭐 문제 삼으려고 묻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맞지. 그래서 정말 취업 준비만 했다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. 그치. 6개월 미만은 그치. 금방가 토익 뭐 1, 2개월 하고 그치. 컴을 오래 걸려. 그리고 시험 신청 자격 그게 맞아야 돼. 일정이 맞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은 취업 준비했다라고 해도 저는 심리적으로 괜찮다고 진짜. 생각이 들고 아까 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취업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좀 무책임하니까 맞아요. 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고 이러이러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고 이제 1년까지도 좀 그게 좀 길어졌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대신 계속 준비만 했다고 하기 좀 뻘쭘한 사람들 그치, 있잖아요. 그치.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든지 해서 좀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보냈나 이거를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1년 지나면은 좀 그쵸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. 그 시험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맞아. 집안에 사정이 있었거나 맞아. 그냥 일부러 그렇게 오래 갔지는 않으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거에 진솔하게 진솔하게. 얘기를 한다. 근데 자칫하면 또 TMI 장렬 막 그런 거 있잖아. 약간 뭐 이게 웃음 살 얘기는 아니지만 집안에 막 아프셔서 저 혼자 병간을 하는 2년이 흘렀어요.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. 맞아, 이렇게 맞아. 고민되신 분들 되게 많은 거예요. 그치. 근데 그런 분들은 진솔한데 약간 어떤 톤으로 가야 될까? 그냥 내가 책임을 다했다. 그때 순간 판단은 나는 후회 없다라는 좀 긍정적인 기조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대신 또 그 사이사이에 그래도 취업 준비 하려면 할 수는 있잖아요.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섣불리 제가 취업을 좀 바로 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틈틈이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했다. 그래서 굵직한 이유와 좀 깨알 같은 좀 일상적인 노력들 하면 또 그래서 붙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. 쌤 얘기하신 대로 그때 쌤이 했던 학생 중에서 정말 본인만 어머님도 되게 바쁘셨고 또 아버지도 직장생활 하셨고 막내가 뭐 지방에 대학 다녔고 본인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케이스에서 그렇게 진솔하게 했고 본인이 그래도 소소하게 노력했던 것들 얘기하고 지금은 그만큼 좀 늦어진 만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 공감해서 잘했다 기억나네요. 맞아. 이렇게 얘기하면 안 뽑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. 그리고 좀 착해 보여 뭔가. 아무나 못해도 진짜. 맞아요. 요즘 다 또 어떻게 보면 또 MZ한테 약간 걱정하는 게 좀 칼퇴를 탁 하고 이런 느낌인데 조금 착하다 이렇게 좀 그래도 희생할 줄 안다 이런 느낌 좀 보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것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공백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하면 나쁘지 않다. 맞아요. 그렇게 보면 나도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